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골든 파라다이스 20층 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과 함께 50대 중반의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의 삶을 살아온 친구들이 오늘만큼은 시간을 되돌려 소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 우아한 옷차림, 미리 예약해 다녀온 헤어샵의 흔적이 자연스레 묻어나는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인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요즘 뭐 하고 살아? 딸은 어디 대학 갔대? 어느새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피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선 과거의 이야기부터 최근의 자랑거리까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대화가 오갔다. 그 자리는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다. 30년을 견뎌온 인생의 기록,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연회장 문이 열릴 때마다 마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번쩍이는 보석 목걸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와 구두, 손에는 반짝이는 최신 명품 가방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각자의 삶에서 얻은 명예와 성취가 그들의 외모와 말투, 그리고 걸음걸이에까지 묻어 있었다. 예, 나 이번에 논현동으로 이사했잖아. 우리 아들 이번에 외국계 회사 들어갔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말이지. 어깨에 걸친 스카프,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대화 속 은근한 자랑들. 그들은 단지 친구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성공을 일구어낸 여성들이었다. 시끌벅적한 연회장의 한쪽 구석.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 작은 크로스백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등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선명했다. 그 누구보다 평범한,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는 마치 다른 시간 속에 앉아 있는 사람 같았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정직한 손.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머리를 기를 여유도, 화장을 챙길 시간도 없었다. 짧게 자른 머리는 실용적이면서도 그녀의 얼굴형에 딱 어울렸고 아무 장식 없는 모습이 오히려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이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테이블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 보였다. 정미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왔다. 성동여고 3학년 7반의 반장이었던 이정미. 늘 모범적이고 책임감 강하던 그 시절의 모습은 지금도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서 그대로 느껴졌다. 누가 봐도 반장감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15년째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아침 새벽같이 문을 열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건네는 삶을 살고 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단골들과의 정이 쌓여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그녀만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정민이네 찬방은 정이 있어서 좋아. 동네 어르신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시작한다. 어머, 정미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화려한 팔찌를 찰랑이며 당당하게 다가오는 여인 최윤경. 성동여고 시절 정미와 함께 반 친구였던 그녀는 지금은 번화가에서 윤스타일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성공한 원장이 되어 있었다. 여기 분위기 죽이지? 내가 이번 동창회 준비 다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컸고 그만큼 자신감도 넘쳐 흘렀다. 명품 핸드백, 반짝이는 액세서리, 예약까지 한 헤어스타일은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그런 윤경을 맞이하며
이정민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엔 옛 친구를 반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도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유학 끝나고 대기업 취직했잖아. 어머, 우리 남편 이번에 청담동으로 이사했지 뭐야? 테이블 여기저기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그리고 명함 교환까지 정신없는 대화가 오갔다. 그런 가운데 이정민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그 따뜻함이 이 복잡한 자리에선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잔잔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정미야, 너 아직도 그 반찬 가게 해? 윤경의 물음에 테이블의 시선이 자연스레 정미에게 향했다. 네, 아직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애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가게였지만 지금은 이웃들과의 정, 익숙한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계속 가게로 이끌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몇몇 동창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대단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짠하거나 아쉬운 듯한 그 시선들. 하지만 이정민은 그런 시선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다시 잔을 들어 조용히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잔잔했다. 와, 아직도 반찬 가게 하다니 진짜 성실하다. 윤경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기류가 섞여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접 가게 하면서 버티는 거 쉬운 일 아니지. 또 다른 동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그런 일 하냐는 뉘앙스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와인을 홀짝이며 누군가는 새로 산 명품백을 매만지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정민은 그런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을 낮춰보는 시선, 그리고 포장된 동정심이 사실은 얕잡아 보는 마음이라는 걸. 그래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쌓아온 소중한 관계. 그 따뜻한 정이 누구보다 귀중했기 때문이다. 시선들이 왔다 갔다 했다. 누군가는 의심스럽게, 누군가는 안쓰럽게. 그래도 그 나이에 반찬 가게라니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고 그 말은 금세 옆자리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정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눈을 살짝 감고 잔을 들어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세월 속에서 배웠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확실한 자존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도. 결혼 반지 아직 끼고 있네? 한 친구가 물었다. 눈길은 이정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곳엔 화려한 다이아 대신 얇은 금빛의 결혼 반지 하나만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정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다. 눈물도 한숨도 없이 오히려 미소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이젠 그립다기보다 그냥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복잡하게 안 살아도 되니까요. 이정민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모두가 화려한 인생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노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노라고 말하고 있었다. 슬픔보다는 평온함, 상실보다는 받아들임. 그녀는 화려함 대신
단단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맞다, 정미야. 예전에 아들 유학 간다고 했었지.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국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네, 졸업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테이블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미소 지으며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회사? 어디? 뭐 하는 데야? 최윤경이 조금 높은 톤으로 물었다. 궁금함보단 무언가 비교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이정민은 그저 회사에서요 라고만 답했다.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졸업했어요. 지금은 회사 다녀요. 이정민은 짧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디 회사인데? 뭐 하는 곳이야? 윤경의 목소리에 자연스레 톤이 올라갔다. 몇몇 친구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이정미의 말을 분석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랑이 없다는 건 혹시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일까? 누군가는 속으로 아직도 뭐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미는 그 어떤 의심도 반응도 없이 그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물잔을 들었다. 모든 말에 굳이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말 없는 평온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대화가 잠시 뜸해진 사이 윤경은 다시 이정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지금 너네 아들은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일해? 회사 이름은? 질문은 연달아 이어졌고 목소리엔 자연스레 힘이 실려 있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슬며시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음료를 마시던 손을 멈춘 채 이정미를 바라보았다. 질문의 형식은 궁금함이었지만 그 속엔 은근한 비교와 평가의 기류가 느껴졌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는데 말이야. 윤경의 말에 담긴 자랑은 마치 이정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듯했다. 이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표정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회사 다녀요. 이정미는 짧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 말은 너무 짧아서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자랑할 게 없어서 말을 아끼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옆자리 친구 하나는 슬쩍 웃음을 참지 못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간 그 미소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뭐 하는지 정도는 말해줘야지. 우리 다 친구들인데. 윤경의 목소리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말끝은 예리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정민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용히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그녀의 모습에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하이턴 정미야, 혹시 옷 갈아입을 거 안 가져왔어? 윤경은 일부러 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눈은 이미 정미의 소박한 베이지 원피스를 훑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그 옷으로 단체 사진 찍을 수 있겠어?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날엔 좀 특별하게 입는 게 예의잖아. 말끝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견제가 담겨 있었다. 주변 친구들 몇 명은 눈치를 보며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은 이정미에게 작게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정미는 평온한 얼굴로 자신의 옷자락을 한번 내려다보았고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이 옷이 제일 정돈되어 있어서요. 그냥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담백했지만 단단했다. 윤경은 입꼬리를 비틀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뭐 너답긴 하네. 항상 실용적인 게 최고지. 그 말에는 촌스럽지만 네 수준엔 어울리지라는 기류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정민은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은 채 다시 테이블 위의 컵을 손에 들었다. 사람들이 뷔페 테이블로 하나 둘씩 움직이는 사이 이정민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윤경이 힐끔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야, 혹시 음식 좀 가져다 줄래?
나 하이힐 신어서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네. 말은 웃으며 했지만 말투에는 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라는 뉘앙스가 선명했다. 네가 요리하는 거 익숙하니까. 그 말이 이정미의 마음을 어딘가 쿡 찔렀다. 그 순간 이정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 참고 넘겨왔던 감정의 파편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평온한 얼굴로 윤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음식을 먹으러 갈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다. 윤경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다. 이정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평생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이정미는 뷔페 테이블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서울의 밤 풍경으로 향했다.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괜찮아. 이제는 보여줄 때야.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 기종은 아니었지만 깔끔히 정리된 그녀의 삶처럼 단정한 기기였다. 영진아, 엄마야. 지금 동창회에 와 있는데 10분 뒤에 데리러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연회장하는 일순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정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윤경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미야, 여긴 우리 모임이잖아. 갑자기 아들까지 부르는 건 좀... 하지만 이정미는 이번엔 피하지 않고 윤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들 우리 아들 얘기를 궁금해 하시니까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속으로는 각자 추측이 오갔다. 15분이 흐르고 이정미는 조용히 일어났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심장은 조금 빨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녀의 아들 김영진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어머니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영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정미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지만 참았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네가 옆에 있어주면 돼.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영진은 살짝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층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건 긴장일까? 아니면 지난 세월의 무게일까?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내디뎠다. 복도를 지나 연회장 문이 보였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로 쏠렸다. 하이톤 말소리, 웃음소리,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던 소리. 모두 멈췄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이정미와 영진, 두 사람은 그 침묵 속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들은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엔 자신감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정미와 영진이 조용히 연회장을 나선 후 테이블에 남은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고 모두의 표정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 한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뇌리에 남아있는 듯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다. 최윤경은 물잔을 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고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쏟아냈던 말들이 귀에 되감기듯 울려 퍼졌다. 네가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도 단체 사진은 같이 찍자. 그 옷 입고 온 거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윤경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랬다니. 그 말은 작게
그러나 너무도 무겁게 떨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연신 입술을 깨물며 후회스러운 눈빛을 지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와인잔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식어갔다. 아까 그 시끄럽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몇몇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미가 저런 아들을 키운 줄은 정말 몰랐지. 속으로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여인이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아들의 어머니라니. 윤경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끼리 그냥 농담한 거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고 그 말에 반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애써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말과 태도를 되새기고 있었다. 한편 호텔 밖, 이정미와 영진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말없이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느끼는 그 평온함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영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오늘 힘들었어요? 이정민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아니야,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어. 말끝에는 묘한 해방감이 묻어났다. 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빛을 바라보며 이정민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수십 년간 홀로 견뎌낸 시간들,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를 하고 늦은 밤까지 뒷바라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 그 모든 기억이 창밖의 불빛처럼 따뜻하게 가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뿌듯함과 고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조용한 차 안, 이정민은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오늘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야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단 걸 느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진은 미소를 머금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말끝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묵직했다. 차는 천천히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와는 다른 조용하고 익숙한 길. 하지만 이정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책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를 지켜온 삶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